그러면 금식하는 동안은 약은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약물들은 사실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엄청난 염증을 일으키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완전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까지 호흡근을 마비시킨 상태로 그래가지고 빨리 그때 이제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엄청 떨리는 상황이죠.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술 전후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금식을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금식을 왜 해야 되냐 왜 하는 거야, 많이들 도대체? 궁금해하세요. 왜 하는 거예요? 일단 마취를 하기 때문인데, 마취를 하고 사람을 이제 재워놓거나 했을 때 토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뭔가 약물을 투입하거나 투여하거나 아니면 진정을 시키거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라는 거는 재우는 것부터 그냥 몽롱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런 모든 약물들은 사실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토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올라온 게 그냥 맹물인 위에만 올라오는 경우하고 음식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아예 달라집니다. 결과가. 마취를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가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약을 뭐 잘못 쓰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이 뭐 안 좋거나 약이 잘못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진짜 뭐 그냥 그야말로 사고인데, 구토한 게 이제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흡인성 폐렴이 되면은 위액이나 타액 같은 액체만 들어갔을 때는 흡수가 되고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밥이 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식물이. 이렇게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염증을 일으키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취 전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마취 종류가 있는데 국소 마취를 했네, 뭐 자기는 척추 하반신 마취를 했네, 나는 전신 마취를 했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은 제일 금식이 안 됐을 때 위험한 건 이제 전신 마취겠죠. 전신 마취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면 마취가 사실 좀 다르거든요. 환자분들이 좀 착각하시는데, 전신 마취는 일단 내가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호흡을 안 하고 인공호흡기가 호흡을 시켜주는 거죠. 기도에다가 뭔가 관을 넣거나 뭔가를 꽂아서 완전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까지 호흡근을 마비시킨 상태로 인공호흡기 기계가 이제 호흡을 억지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 삽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벌리다가 이제 삽관을 하면 목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만약에 그때 밥을 든든히 먹고 내가 이제 전신마취를 했다, 개그 리플렉스라 해서 구토 반응이 유발될 수 있잖아요. 목을 자극하면 내가 의식이 있으면 기침으로 인해서 뭐 뱉어낸다든지 하겠지만, 그게 진짜 폐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젊은 사람한테 회복이 된다 쳐도 이제 폐렴이 오면 노인분들은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원인 중에 이 흡인성 폐렴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꼭 금식을 해서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게 일단 1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마취 할 때는 금식을 왜 하냐 이렇게 궁금하게 되잖아요. 일부 마취 뭐 하게 돼도 마취가 잘 안 되면 전신 마취를 그때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마약성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게 구토를 유발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수술장에 토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응급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했는데, 환자가 진짜 구토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밥을 많이 먹은 상태로. 그래가지고 빨리 그때 이제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엄청 떨리는 상황이죠. 넘어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넘어갔는지 알 또 수가 그 없는 자리에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네. 실제로 가끔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지키고 있을 때 구토를 하게 되면 이제 석션이라고 해서 막 빨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사실 그 중증외상 마취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환자들이 금식이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수술하니까. 그죠? 그냥 막바로 수술장으로 끌고 들어간 건데, 마취과 의사도 피도 많이 나지, 그다음에 금식은 안 됐지, 환자 상태는 모르지, 이러니 완전 초긴장 상태로 사실은 마취를 진행하게 되죠. 엄청 힘든 일이에요. 마취과 의사도 중증 환자를 마취하기를 좀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전신 마취일 거고, 그렇지. 국소 마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전신 마취, 심장 여는데.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크게 다리 수술을 한다. 다리 쪽 수술은 이제 척추 마취라고 해서 하반신 마취를 하죠. 그게 비교적 안전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도 안전하고, 전신 마취보다는 그런 뭐 구토에 뭐가 됐을 때도 뭐 의식이 깨있는 거 자체가 안전하니까 주로는 이제 하반신 마취를 주로 하고, 팔 같은 데는 저희가 또 국소 마취가 가능하거든요. 신경 마취 같은 게 상완 신경 쪽 마취라고 해서 팔만 하는 마취가 가능은 한데, 척추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있긴 있죠. 좋아요.
환자들이 수술 끝나고 나오면은 다들 막 그 배고파서 나 물 언제 먹냐, 나 밥 언제 먹냐 그러잖아요. 수술을 하면 보통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와요. 근데 아침에 첫 수술을 하면 또 다행이야. 근데 환자분은 새벽 2시에 드시고요. 환자분은 4시부터 금식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보통은 12시부터. 밤 12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하면 다행인데 오후에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끝나면 막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바로 밥을 이렇게 미음이라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혹시.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끝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흔히 보잖아요. 가스 나왔어요? 뭐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제 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나, 우리가 청진기로 장음을 들어보고, 우리 속은 다 비어 있잖아요.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속 비어 있는데 움직이면 이제 밑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 물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스가 나오는 걸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청진기로 배를 들어보면 구르륵 장이 움직이는 소리, 장음을 들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장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뭘 먹었다고 하면은 안 내려가겠죠. 또 소화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이제 금식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정형외과 우리 영역에 있어서는 배수술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젊고 내가 뭐 소화작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술 직후에 몰래 뭐 드시고 계신 분 있거든요. 숨기시는 분들 계세요. 문제 숨기시는 없는 분이 있어요. 뭐 갑자기 라면을 드시고 있다든지 뭐 간호사들이 막 헐레벌떡 절대 드시면 안 돼 하는 게 배고파 있는데 죽겠어요. 문제 없을 수 있겠죠. 있는데 그렇다고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없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수술 전 금식 철저히 하고 수술에도 장음이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 그러면 금식하는 동안은 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꼭 챙겨 먹어야 아침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물 소량과 함께 약은 드셔도 돼요. 소량의 물을 먹는 정도는 아까 얘기했던 뭐 구토라든지 아니면은 흡인성 폐렴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물은 드셔도 되는데, 실제로도 마취 전에 소량의 물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뭐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맞아요. 물 약간 먹은 정도로 문제가 안 되긴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벌컥벌컥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량을 드시면 이제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여지를. 오해 소지는 항상 있잖아요. 이 소량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물 한 컵을 아유 이건 소량이지 평소 내가 마시는 양에 비하면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서 안 그러는 거죠. 그게 제일 웃긴 게 그거 있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입이 되게 마르거든요. 끝나고 나와서 계속 하루 종일 못 드시고 꺼지를 물에 적셔서 물려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먹지 말고 입만 적시세요. 근데 그걸 쪽쪽 빨아 드시는 거예요. 다시 적셔가지고. 그럼 이거는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네, 그런 정도는 눈 감아준다. 눈을 감아주지.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거 드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구독. 오늘 수술 전후에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금식을 이제 의료진의 권고대로 꼭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수술 받으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